2024 고품격 예능 전문 전략평가사 합격 전략 설명회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제 5부입니다. 5부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듣느라고. 여러분 합격 전략 정말 애겠습니다. 합격 전략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요즘 강사분들 봐봐요. 이 강사분들 얼굴이 바로 전략입니다. 맞습니다. 이 평가사 시장의 산 증인 아닙니까? 든든하죠. 저 언제 사진이에요? 오래됐네요.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합격 전략. 첫 번째는요. 2024 합격 전략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떤 키워드가 합격을 부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 되어지겠죠. 예. 일단 우리 시험 과목에서는요. 과목마다 40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40문제가 다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쉽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난이도 상, 중, 하의 구별이 뚜렷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감정평가사 시험 역시 난이도 상이 한 10문제. 그렇죠. 중이 중이 한 20문제. 그렇죠. 하가 한 10문제.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점수 배점이 똑같다는 거. 맞아요. 1차 시험은요. 쉬운 거 맞춰도 2.5점이고요. 맞습니다. 예. 겁나 어려운 거 맞춰도 2.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 10개를 정확히 맞추고 정확해야 된다. 중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상은 버린다. 그렇죠. 이런 얘기로 가면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전략적. 예. 그리고 평균 67은 아래에 있는 거와 같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효율성 있게 67점, 1차에 67점 안정적인 점수죠. 그렇죠. 1차 합격에. 70점 필요 없어요. 없어. 그거 뭐하러 맞아요, 쓸데없이. 일단 저희가 한번 예시를 한번 짜봤는데요. 그렇죠. 일단 민법. 우리가 민법 75. 맞아야죠. 그죠. 민법 75. 경제학. 경제학은 한 60점만. 평균만 나오면 잘한 거죠. 평균만. 학원론? 학원론은 내가 진짜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75점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잘 나오면 학원론은 80 이상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강간법. 강간법도 80 이상 나올 수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한 75 정도? 아, 그러나 회계학은 한 50점 50도 정도. 굉장히 많이 나쁜 거죠. 50점, 그게 절반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예, 절반 정도 맞춘다고 정말 생각하시고. 회계학일수록 정말로 학급 위주로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과목의 전략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면요. 사실 회계학은 뭐 명거랑만 해도 그렇죠. 명거랑 한 45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붙고 나면 회계학 아무 소용도 없어요. 쓸데도 없어.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상중하의 구별이 뚜렷한 우리 시험에서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과목별 점수를 획득하시면요.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죠. 아주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67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시간 확보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 확보를 못 하는데 일단 질러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이 아깝니 뭐니 이러면서 후회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공부 시작하기 전에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잘 계획을 짜보셔야 돼요. 일단 학원 등록하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대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일단 쏟아 부어야 되는 절대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간 확보해서 오셔야 돼요. 시간 확보해서 오시는 걸 첫 번째로 저희가 잡겠습니다.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강의 듣는 교수님들을 신뢰해야죠. 신뢰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수업 들으면서 저 맞아? 이러면서 신뢰를 못 하는 거죠. Believe me?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어중이 떠중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죠? 신뢰할 수 있으려면 뭐 하죠? 하업해서 오셔야 됩니다. 네, 저희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아까 여기 예시된 점수 이상 반드시 맞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왜 그런 수험생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막 열심히 해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이 시기를 못 넘기는 항상 장수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못 견디고 타성에 빠지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끈기 있게 열심히 못하는 해오다가 거죠. 옛날에 친구를 봐도 시험이 계속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를 보면 시험 남은 한 100일 전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요. 막 헤매고 다니면서 그때 스타클랩 붙어 있잖아요. 뭐라나 겁나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당구 치고, 당구 치고, 내일 당구 치고 물리고 화내고 술 먹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끈기 있게 공부하는 방법은 사실 강의하는 사람들도 정말 재밌게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재미없으면 안 봐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영화를 찍어놨어요. 감독이 막 배우들을 가지고 찍어놨는데 아니 관객이 영화를 보다가 중간에 나와. 그럼 저는 쌍방과 실이라고 봐요. 뭐 관객 책임 한 30, 그리고 만든 사람 책임 70이거든요.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그런 거 아주 아세요? 신바람 나게 공부할 수 영화도 있게끔. 왜 재미가 없냐면 스토리가 안 맞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중구난방이라
강의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스토리가 맞아야 돼요. 서번결이 맞아, 흐름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모르는 거야.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공부할 시간 확보하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강사로서 여러분 끈기만 지켜준다면 신바람 나게 학교의 길로 우리가 만들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키워드 다시 한번 제가 왼쪽 키워드 우리 이상근 교수님, 오른쪽 키워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갈까요? 여러분 합격을 위한 키워드 상중하, 중에서 중하를 잡아야 되겠죠. 예. 중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전략적 접근해서 전략 잘 짜셔야 돼요. 평균 67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맞습니다. 오른쪽.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일단 시간을 확보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돼. 시간 확보해서 공부할 시간을 절대 시간을 확보해서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를 믿고 끈기 있게 공부해 주신다면 저희가 신바람 나는 합격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년도 여러분 24년도가 평가사 1차 합격의 원년과 2차 최종 합격의 원년이 되기를 우리 모두 응원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이제 과목별 학습 전략을 소개해드리고 과목별 교수님도 한번 소개해드려야 됩니다. 사실 그래요. 이종호 쌤이 원론하고 관계복구 제가 하는 거라서 우리 건 설명드릴 수 있어도 다른 과목의 전략은 솔직히 좀 그렇죠. 말씀을 그러니까 약간 주제는 없는 강사분들, 거지. 그렇죠. 강사분들만 예. 소개드릴게요. 민법은 이제 완전히 뭐 우리 간평계의 뭐다 아주 뭐 꽃미남이죠. 꽃미남이죠. 네, 김묘엽 쌤이라고. 간평계 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압도적 비주얼인데 간평계 꽃미남 김묘엽 간평계 쌤이고요. 메머드. 그렇죠. 암모나 공룡화석. 그리고 이제 현직 법무사로 일하고 계신 이찬석 쌤. 이찬석 쌤. 아주 뭐 강의가 탁월하시죠. 일단 목표 점수는 한 75점 정도를 목표로 민법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중개사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은 75점 맞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맞아. 어렵지 않다는 거. 경제학은 우리 서울대 출신이죠. 서울대 좋습니다. 함경백 쌤이라고요. 함께 하는 경제학 100점? 100점. 좋습니다. 그래서 함경백이래요. 난 처음 본명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TMI였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할 거 박태천 쌤은 본명 맞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제학 목표 점수 아까 몇 점이라 그랬죠? 경제학도 한 50점 정도는 나와야죠. 60점 나와야 돼요. 60점. 더 나오면 좋죠. 뭘 그러겠어. 오케이, 60점 좋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원론인데요. 75점 나오면 좋겠고 우리가 뭐 압도적 비주얼의 이종호 쌤이 그렇죠, 계시고 또 같이 하는 송우석 쌤이라고 계십니다. 부동산학 원론이 이제 사실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과는 좀 약간 달라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모두 강의에 녹여낼 테니까요. 부동산학 원론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그리고 송우석 교수님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부동산학 원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배우시고 그렇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네 번째 과목이죠.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저희 상권이 하는데요. 투 트랙이 아니죠. 여기 왜 투트랙이 아닌지 모르겠네 여기는. 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시고 와야 되는데 모실 수가 없어서 안 온대. 그래서 안 온대. 혼자 있게 되는데요. 뭐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100이죠.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우리 1차 감정평가사 시험에 거의 이 과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죠.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그래서 우리 회계학은 세 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전통적인 강자 천승호 쌤 계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윤아 쌤도 같이 편입하셨는데요. 이번에 새로 또 뉴페이스. 세무사십니다. 또 현직 종호 세무사. 쌤하고 종성 하나만 다른.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종하 세무사님. 그러니까요. 회계학 이니셜은 똑같아요. 맞아요. 종성만 달라 마지막에. 맞습니다. 그렇죠? 회계학은 한 50점 정도. 면과락 정도만. 50점 남은 회계학 훌륭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수험 생활에 길잡이를 우리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정말 길잡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악산 갔다 길 잃었어요. 길잡이가 없었구나. 죽을 뻔했어요. 그냥 해는 니은요 저 가는데 길은 안 보이고. 못 볼 뻔했네. 나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두려움을 두지 않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험 생활에 길잡이가 되어드리겠다라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남들 보지 마시고요. 나 자신의 합격만 생각하라입니다. 맞아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 합격이라는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충분한 기쁨이에요. 근데 합격하신 분들의 대부분 수험생들이 일단은 수험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기존에 살고 있던 패턴과는 좀 단절을 하셨다는 거. 나 자신의 합격만을 생각했다는 거. 일단 카카오톡 정리하시고요. 카카오톡 정리하시고 기존에 뭐 어떤 교우 관계라든지 지인들과 관계라든지 다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나 합격
것만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길잡이입니다. 어떤 분은 시험 준비하시면서 모임이 10개래요. 뭐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학습 길잡이 아니면 수험생의 길잡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라입니다. 직접. 이 말은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본인 생활을 규제해 가면서 합격을 향해 달려가라는 얘기거든요. 학습 플랜. 그렇죠. 학습 플랜을 세워야 계획을 되는 잘 거죠. 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잡히는 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특히 또 우리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장수생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플랜이 너무 없어요. 맞아요. 타성에 빠지고 그냥 그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오늘은 많이 왠지 있거든요. 민법이 땡기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민법을 봐요 그냥.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왠지 공부를 하기 싫네 이렇게. 그리고 학설 따지고 앉았고 말이야 예. 쓸데없이. 그러니까 요거 플랜 안 짜시면 슬럼프에도 극복하기 힘드시니까 항상 플랜을 짜시면 저 이번에 저희 하우패스에서 생동차 그렇죠. 그러니까 생동차 1년 만에 붙은 분도 7명이나 있대요.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동차 합격생, 2년 합격생 몇 명 정도? 2년 합격생 정도가 30% 30% 정도가. 최근에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기로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맞아요. 늘어났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까웠던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3년 정도는 돼야 대부분 붙는 걸로 볼 수 있지만 한 30% 40% 가까이는 2년 안쪽으로 붙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 하우패스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계획적 학습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간 단축이 되어지고 아까 소속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돈을 오랫동안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단기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첫 번째 나 자신의 합격만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학습을 짜서 공부하셨다면 우리 세 번째 우리 수험생의 길잡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이고 사소하고 일반적인 얘기지만 어려운 거예요. 기초를 탄탄히 하라. 자, 용비어 천가의 한마디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노래 아니에요 그거? 노래 아닙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예. 맞아요. 우리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맞아요.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갈대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가끔 가다가 수험생들 상담 글 올라오시는 거 보면은요, 처음 공부합니다. 1월이야. 1월. 처음 공부합니다. 올해 붙으려고 합니다. 답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1월인데 기초도 안 잡힌 상태에서 요약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도저히 말귀를 알아먹을 수가 없죠. 한국말인데? 지난 우리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정규 커리큘럼을 다 따라온 종합반 학생들은 1차를 너무 80% 이상 합격하시거든요. 난 거의 다 본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중간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과정만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기초부터 아주 탄탄한. 그러니까 1월 달에 핵심 요약부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분들은 1차에 합격 이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이론부터 문제풀이, 핵심 이론 뭐 등등 해가지고 특강까지 풀코스로 처음 공부할 때는 밟아주는 맞습니다. 게 네. 나중에 또 1차를 다시 본다 하더라도 훨씬 플러스가 되어지는 길인 거죠. 기초 너무 무시하거나 뭐 등한시하거나 천대시하거나 심지어 기초적인 맞아요. 부분을 멸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절대로 소홀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장 배드케이스가 뭔지 알아요? 뭐죠? 처음 들어와서 1차가 쉬웠어요. 아, 운 좋게 이상한 거 듣고 간단히 붙었어요. 아, 그러다가 다음에 2차가 또 안 됐어요. 아, 다시 1차를 봐야 돼요? 떨어져요. 이게 완전히 가장 배드 케이스예요. 그런 분들은 기초를 탄탄히 안 하고 기회에다가 혹시라고 하는 우연을 맞습니다. 기대에 건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 길잡이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셔서 반드시 바람에 아니 매시고 용용이 나르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날라야죠. 네 번째 수험 길잡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묻는 말에 답하라. 묻는 말에 답하라? 그러니까 뭐 스피킹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네. 종호쌤, 네. 점심 뭐 먹었어요? 오늘 점심 뭐 먹었지? 물어봤더니 네. 대답을 안 하고 한다는 말이 7시에 일났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핵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지문 특히나 2차에 가서는요.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 문제에 대한 상한 포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A를 물어보는데 혼자 C를 쓰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써 C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은 거를. 그럼 어떻게 안물인데. 출제위원이 다 뭐 점수 주겠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묻는 말에 포인트가 뭔지 논점 파악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1차 때 2차 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있을 그럼요. 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그치. 그 다음에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특히 그게 중요한 거고 그쵸. 그게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논점 파악, 그 다음에 주제, 그렇죠. 우리 서브젝트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 얼마나 그러면 주제 파악이란 말도 있잖아요. 주제를 알아라. 그렇지. 네 주제를 알아라. 예, 그 묻는 말에 답하라는 것은 그거 테스 형이 얘기했나요? 그렇죠. 예. 그렇구나. 테스 형.
왜 나만 모르니. 묻는 말에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수험생활의 마지막 5번째 길잡이는요. 끊임없이 질문하라. constantly 질문하라. 영어 럭셔리하군요. 예. 끊임없이 질문하라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거요,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절단나죠. 그렇죠. 절단납니다. 그냥 여러분 과목 듣는 강사분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기억 나는 대로 해보시면 돼요. 다만 문제는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래요. 예. 고민을 해보신 상태에서 모르겠다,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강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우리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수험생활 그렇죠. 길잡이. 첫 번째부터 일단 한번. 수험생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나 한번. 자신과 합격만 생각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 자신과 합격만을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 규칙적으로 생각하고 플랜을 짜서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규칙적으로 생각하고 플랜을 짜서 공부하자. 세 번째는 번째. 뭐죠?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기초를 탄탄히 하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네 번째. 네 번째는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묻는 말에만 답하라. 그렇죠. 주저리 논점을 파악해라. 중원본 하지 마시고 핵심에 대해서만 답하라는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끊임없이 질문하라. 누구한테? 니들끼리 말고 그렇지. 우리한테. 해당 강사쌤한테. 그렇습니다. 근데 고민 좀 하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정제해서 내가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 4번이랑 똑같네요. 그죠? 그렇죠. 핵심을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진짜 궁금한 게 뭔지 핵심을 물어보셔서 그러면 나 가끔 가다가는요, 질문 있다 보면 무슨 모르는 거야 지금. 뭘 모르겠다는 거야. 이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요? 그런 질문 할 때 되게 많아요. 질문의 논점을 모르는 그렇죠. 거지. 예. 자, 제가 이렇게 해서 2024년 대비죠. 2024년 대비 감정평가사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한번 해봤는데요. 소감 어떠십니까? 제가 이 하업에서 와가지고 이런 촬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종고생으로 처음 했겠지만.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하고요, 여러 번 소통도 하고 알려드릴 거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해보려고 좀 마음 먹었습니다. 뭐 댓글로 뭐 어떤 게 궁금하다 아니면 이런 쪽도 한번 촬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 니즈에 맞게 또 촬영을 해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밌었네요. 그동안 하업에서 너무 겸손했어.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 약간 좋은 좀 점이 많은데 플렉스 좀 해야 되겠어요. 좋은 점이 많은데 너무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 이제 그만 겸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하업패스만이 여러분에게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릴 등대가 될 겁니다. 네.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저희는 또다시 조만간 가까운 장래에 또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감정평가사의 시작과 마무리는 How Pass. 어떻게? How Pass.